광주 집단 폭행 사건 피해자 변호사 김경은입니다. 지금까지 경찰 단계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눈을 찔렀 적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였고, 실제 광산경찰서에서도 나뭇가지를 눈을 찌른 증거가 전혀 없다고 이런 의견들을 첨부하여서 살인미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8년 5월 17일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전신 마취를 한 후 부서진 눈 뼈 조각을 수술하는 수술을 하였는데, 이때 눈 안쪽 깊은 곳에서 상처 부위에서 나뭇가지와 파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피해자의 눈에서 기다란 나뭇가지 파편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위 가해자가 이러한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이를 굉장히 큰 힘을 가해서 피해자의 눈에 찔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눈 안쪽에 부러진 나뭇가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뭇가지로 찌른 적이 없다는 가해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위험한 물건인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눈을 강하게 찔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실상 실명 상태에 이른 상황입니다. 최근에 관련된 판례들에 의하면 5살짜리 아이를 폭행해서 시력을 잃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서 1심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2심과 3심 대법원에서는 결국은 이러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 판례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폭행하였음에도 시력을 잃게 돼서 살인 미수에 인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직경 10cm가량의 돌이 위험하다는 물건에 해당되는 판례도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보다 훨씬 큰 돌로 피해자를 찍으려고 했는데, 또한 이거를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나뭇가지 이용하여 피해자의 눈을 이렇게 찔러서 사실상 실명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는 살인의 결과가 발생될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한 채 살해 행위에 착수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살인미수의 죄책이 인정돼야 할 것입니다. 즉, 피해자는 이 당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려달라고, 내가 무슨 죄입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몇 번이나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오늘 죽는 날이다, 너는 죽어 이렇게 말하면서 커다란 돌을 이용해서 내려 찍으려 했고, 또한 엄지손가락으로 눈을 후벼 파고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는 이러한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 사실상 피해자는 실명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즉,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형법 250조, 형법 254조에 적용하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해 주실 것을 검찰청에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리고 오늘 의견서를 이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어떤 질문이나 각하게 요청해서 이걸 받고 나뭇가지도 받아서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병원 측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예, 저희가 병원 측 그 피해자 측 가족들이 원장과 면담을 할 때 이러한 부분들 명확하게 녹취를 해놨고 이걸 증거자료 제출했고, 담당 수사검사와 수사관들도 이 녹취록을 지금 받아달라고 해서 오늘 증거자료 제출하려고 합니다. 저기 보면 이렇게 긴 것도 나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긴 게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걸 말씀하시나요? 대략은 3, 4cm 이상의 긴 나뭇가지 파편이 나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 4cm? 예. 눈 안에서요? 예, 눈 안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안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 안구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근데 아직 카톡 내용만 있고 진료 기록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예, 카톡 내용은 아니고 녹취록입니다. 그래서 직접 담당 의사가 말을 했던 녹취록이고, 이에 대해서 오늘 소견서 제출을 검찰청에다 요청을 하고 검찰청에도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도록 저희가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눈에 박혀 있다. 예, 최근에 판례에서는 최근에 대법원에서 나온 판례에 의하면 나뭇가지가 아닌 단순히 폭행을 해서 눈이 시력이 이르렀다는 것만으로도 살인미수가 인정됐고, 물론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2심, 3심에서 살인미수가 인정됐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커다란 돌로 찍으려고 했고, 또한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눈을 찔러서 실명 상태에 이르게 만들었다면 이는 이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살인미수로 인정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님, 이게 좀 다른 부분이 저희가 법을 적용할 때 좀 다르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동이랑 성인이라고 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상대방이 거의 사실상에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건 불충분한 인식이라 할지라도 그 애견 가능성이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실명 상태까지 이르게 했다면 이거는 판례상으로 보았을 때 살인 미수가 인정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리필적 고의를 좀 말씀하셨었는데 이번 예. 경우는 좀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살인 미수를 좀 구하시는 건가요? 첫째로는 살인 미수를 주장하고, 두 번째로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이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찔렀을 때 사실상 실명 상태에 이르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 예견했다면 이는 확정적이든 불확정적인 것도 판례에서는 다 인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든 살인의 고의든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찌른 나뭇가지는 지금 뭐 긴 것도 나오고 짧은 것도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병원 측에 검찰 측에 요청을 해서 그 나뭇가지 사진 그리고 소견서도 받아서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대략 몇 개 정도 나온 겁니까? 그럼? 이제 검찰 이 병원에서 말하기는 상당히 여러 개가 나왔다고 알고 있고 바깥쪽에서 나오고 안쪽에서 나왔다고 해서 상당히 여러 개가 나뭇가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개가 나왔다면 여러 번을 찔렀다는 말씀.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여러 번 찔렀다고 보여짐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구에 박혀 있는 상태인 건가요? 아니면 예, 안구에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국회 의견서를 지금 제출합니다. 이거에 대한 증거들을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꼭 살인미수의 혐의를 적용해 주기를 검찰청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혹시 저희 녹취록 공개 가능한가요? 녹취록은 일단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고 이거는 검찰청에 지금 제출을 할 거고 여기 개인적인 실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검찰청에만 제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들은 한 여자분은 이빨이 2개가 나가서 이빨 2개를 완전히 상해를 입은 상태고 나머지 2개까지 총 4개가 이빨이 지금 상한 상태입니다. 앞니 2개가 나가서 아예 앞니가 없는 상태로 다른 여성 피해자는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볼 결과 그 가해자들이 발로 여성의 이빨을 발로 차버려서 이빨이 나간 걸 확인할 수 있고 또 다른 피해자는 이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몸에 상해를 입고 치료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추가적인 질문들이 없으시면 검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은 피해자